구미시가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 재가동을 추진했지만 칠곡군과 주민들이 반발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울진을 방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사전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진 의성 옥자두가 본격 출하되면서 지역의 효자 장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항생제 처방이 잦은 우리 병의원 환경에서 아이들 질병 어떻게 치료할지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마 전선에 북상하면서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 대구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이어 비가 소강 상태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될 텐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강수대의 남북 폭이 좁아서 지역별 강수차가 클 텐데요. 내일까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120mm,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도 20에서 60mm 정도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은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기온이 많이 오를 텐데요. 오늘 대구의 예상 낮 기온 32도, 포항 33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또 현재 포항의 기온이 26도 안팎으로 어제 이어서 열대야 현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달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구미철도 컨테이너 적치장 재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컨테이너 적치장인 CY가 있는 칠곡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일정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구미시와 구미상공회에서는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5월 폐쇄된 구미철도 CY가 빠르면 이달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야적장에 있는 칠곡군 양목면 주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행조차 안 되는 도로 여건에 하루 수백 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다니면 교통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고 농로까지 점령당해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위화감을 많이 느껴요. 그 컨테이너 10m 내지 20m 되는 차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가 오면은 겁이 나요. 저기 넘어지면 어떡하느냐.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도로 여건 개선과 같은 조치가 없다면 재가동은 수용할 수 없고 일부 주민들은 아예 철도 CY를 구미로 옮겨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결정이 난다면은 우리 양봉면 아니 755는 수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를 할 겁니다. 칠곡군 역시 주민 불편 해소와 영남 내륙 화물기지 활성화 방안 등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저희가 아직 개정 시기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미철도 CY 재가동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칠곡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재가동까지는 적지 않은 마찰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지난해 경북도 내 4개 지방의료원도 모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동의료원이 27억 원의 적자를 냈고 김천의료원이 19억 원, 포항과 울진의료원도 각각 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원별 부채는 김천의료원이 157억 원, 안동의료원은 73억 원, 포항의료원 37억 원, 울진의료원 29억 원 순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초, 중, 고등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5월 초중고 전체 학생을 상대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주의 위험 사용자 군이 2만 2천여 명, 6.7%로 나타났고 그중에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스마트폰 주의 위험 사용자 군의 비율이 1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의 위험 사용자 군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에 일상생활 장애나 금단 현상이 있는지 등에 관한 설문을 벌인 뒤 문항별로 배점해 분류한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특별지도 대상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이 어제 울진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원전 정책과 안전성 등에 대한 불만과 제안 등이 쏟아졌고 위원장은 사전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울진 주민들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원전 부품의 전수조사와 한울원전 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우리 울진 원자력, 최소한 저희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규정물까지 고쳐가면서 울진 4호기의 전기발생기 문제를 지연시키고 전력 생산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이런 노력에 참여했던 사람들 책임자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정부나 한수원이 주민을 배제하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로 사업자들은 정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뒷받침되는 힘이 뭐냐? 원안이 결정이라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든지 이런 좀 수동적이 아니라 좀 능동적인 좀 그런 형태의 좀 안전위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철 위원장은 위조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안전성 검토 후에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원전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그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서 환경감시기구 같은 그 기구를 활용해서 또 지역에서 추천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검사 과정을 참관하시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허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으로 지역 설명회와 지역 파견 인력을 늘려 소통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경북 진보연대는 어제 저녁 7시 한일극장 앞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주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 한일극장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외국인 주민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현재 대구 지역의 외국인 주민은 3만 2천여 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4.1%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외국인 주민은 5만 9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5.5%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2.6%를 많이 웃돈 것이지만 지난 2011년이나 지난해 증가폭보다는 다소 둔화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의성 옥자두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의성 옥자두는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상기슭에 자리한 자두밭, 보기에도 탐스러운 자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알알이 굵게 여문 자두 수확이 한창입니다. 빛깔이 좋고 알도 굵어 최고 품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과일이요 굵고 단단해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의성 옥자두는 당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보통 자두는 당도가 10에서 12브릭스면 상품으로 치지만 의성 옥자두는 수박과 같은 13브릭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착색기의 일교차가 크고 강우량이 적절하기 때문에 타 지역산 자두에 비해 평균적으로 당도가 1, 2도 높기 때문에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예년과 비슷하지만 4월 초 서리와 저온 피해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격은 상품 10kg 한 상자에 3만 5천 원 선으로 지난해에 비해 5에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의성 옥자두는 퇴비를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인데다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수도권 농수산물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소비자 협동조합인 아이콥이나 둘의 생협에 납품되면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성을 위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농약도 사용을 못하고 엄격한 규율 따라 동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자두 주산지인 의성 지역에서 재배되는 옥자두는 1,140헥타르, 연간 생산량만 12,000여 톤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효자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어제 불이 난 경산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 감식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감식팀과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오늘 오전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오늘부터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서 화재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공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비 회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경산시 진량읍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불이 나 공장 직원이 다쳤고 10,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이 모두 불탔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외국인 근로자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바로 옆 기숙사 2층에서 긴급 대피하던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 1명이 다쳤습니다. 또 공장과 기숙사 내부 100여 제곱미터와 원사, 직기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3,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의원에서는 단순 감기에도 항생제 처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아와 소아들에게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이 소아병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70%를 넘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대구에 있는 병의원들이 유독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4사분기 대구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60%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항생제 처방률이 47%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의료계에서조차 항생제가 내성을 키우고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서 자제시키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성이 만연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쓸 항생제들이 이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겠죠. 내성을 우려해 가능한 최후에 써야 할 항생제를 어린 아이들에게 자주 처방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소아들이 감기에 걸렸다 하면 함께 잘 걸리는 합병증이 바로 중이염인데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조사했더니 88.6%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합병원 처방률은 50% 정도였는데 아이들이 잘 가는 동네 의원들의 경우 10곳 중 9곳이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항생제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변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각 지역별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병원 진료를 앞두고 미리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어제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3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 경기에서 대구FC가 경남에게 승리를 거두며 팀 창단 통상 100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맹활약을 펼쳤던 레안드리뉴와 새로운 외국인 선수 산드로의 데뷔 경기로도 관심을 모은 어제 경기에서 대구FC는 황순민의 결승골에 힘입어 3대2로 승리를 거두며 팀 통산 100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홈에서 2연승을 기록한 대구FC는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경상북도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 환경부로부터 추가 물량과 예산을 확보해 이번 달부터 추가 사업을 실시합니다. 원래 계획된 사업량은 1,800가구였지만 환경부로부터 600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2,400가구의 사업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분과 벽체 철거, 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지붕 1,000여 건을 철거했습니다. 한편 올해 처리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30살 김모 씨를 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구시 달서구 한 오피스텔에 문신 시술소를 차린 뒤 지난 5월 초 15살 백모 군에게 25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하는 문신 시술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며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지역 시군별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두 1,81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8% 늘었는데 주택 공시가액과 신축 건물의 기준가액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는 1,460억으로 지난해보다 2.5%가 늘었습니다. 이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대구 경북의 수출 기업들은 3분기 수출이 IT 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 본부가 수출 기업 130개사를 대상으로 3분기 수출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했더니 2분기 94.6보다 18.2포인트 높은 112.8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과 휴대폰, 전기기기와 기계류, 자동차는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철강과 섬유 제품 등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해오면서 오늘 늦은 오후부터 우리 지역에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텐데요. 지역별 강수차가 크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12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도 20에서 60mm 정도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 않지만 우산은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남해안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남해안 부근으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 그리고 중부 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강 상태를 보일 때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기온 대구 32도, 영천 33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2도, 김천도 32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은 오늘 밤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포항은 현재 기온 26도로 열대야 현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